옛날 아주 먼 옛날에 흰 눈이 온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버린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사냥꾼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냥꾼을 길성이라 불렀는데 그는 키가 훌쩍 크고 어깨가 떡 벌어져 숲속의 커다란 곰조차 한 손으로 때려잡을 만큼 기운이 장세였습니다. 하지만 길성은 싸움을 싫어하고 말수가 적어 남들이 무시하거나 놀려도 그저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바보 사냥꾼이라 부르며 짓궂게 대하곤 했지만 길성은 그 소리가 전혀 싫지 않았습니다. 길성은 그저 산이 좋고 나무가 좋으며 그 속에서 뛰노는 짐승들과 함께 숨쉬는 하루하루를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던 순박한 청년이었습니다. 길성이 살고 있는 마을은 사방이 험준한 산줄기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지붕마다 하얀 눈꽃이 피어오르고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라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은 풍경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는 수백 년 된 커다란 정자나무가 서 있어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고 겨울에는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길성은 이 아름다운 고향을 무척이나 사랑하며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낡은 초가집에서 홀로 성실하게 사냥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집은 낡고 작았지만 길성에게는 세상 그 어느 궁궐보다 따뜻하고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사냥꾼 길성은 매일 새벽이면 찬 이슬을 맞으며 산에 올랐는데 그의 사냥 실력은 마을에서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는 짐승의 발자국만 보고도 그것이 언제 지나갔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아맞히는 신통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성은 절대로 욕심을 부려 무분별하게 짐승을 잡는 법이 없었으며 꼭 필요한 만큼만 사냥하여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린 새끼를 품은 짐승이나 짝을 잃고 슬피 우는 짐승은 기꺼이 놓아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기에 산짐승들도 그를 무서워하기보다 친구처럼 여기는 듯 했습니다. 길성은 사냥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항상 산신령께 감사 인사를 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길성이 사냥한 짐승을 갈무리하여 마을로 내려오면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기는 곳은 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작고 아담한 주막이었습니다. 그 주막은 지붕이 낮고 담벼락에는 담쟁이 덩굴이 예쁘게 늘어져 있어 오가는 나그네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쉼터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서면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며 길성을 반겨주었고 화덕에서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는 정겨움을 더했습니다. 길성은 이곳에서 사냥한 고기를 내어놓고 소박한 국밥 한 그릇으로 줄인 배를 채우며 잠시 휴식을 취하곤 했습니다. 주막은 길성에게 있어 산 아래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통로였습니다. 이 주막의 주인은 월화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마을에서 지혜롭고 영특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월화는 고운 외모만큼이나 마음씨가 깊고 눈썰미가 예리하여 사람들의 표정만 보고도 그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단번에 꿰뚫어 보곤 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사는 사냥꾼 길성을 늘 안쓰럽게 여기며 그가 주막을 찾을 때면 항상 남들보다 고기를 듬뿍 넣은 뜨끈한 국밥을 내어주었습니다. 월화는 길성이 바보라고 놀림당할 때마다 따뜻한 말로 그를 위로해 주었으며 길성의 순수한 마음을 누구보다 높게 평가해주는 진정한 이해자였습니다. 길성 또한 월화의 따뜻한 배려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길성은 산에서 갓 잡아 올린 꿩 몇 마리를 어깨에 메고 주막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밖은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 살을 애는 듯했지만 주막 안은 여전히 훈훈한 열기와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 차 있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길성이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자 월화는 얼른 다가와 그의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며 찬바람에 빨갛게 언손을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월화는 길성 총각, 이 추운 날씨에 산을 타느라 고생이 많았네. 어서 이 따뜻한 생강차부터 한 잔 마시고 몸 좀 녹이게나. 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건넸습니다. 길성은 수줍은 듯 찻잔을 받아들고는 후후 불어가며 차를 마셨는데 알싸한 생강향이 입안 가득 퍼지자 얼어붙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월화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려 했지만 숫기가 없어 그저 뒷머리를 긁적이며 빙그레 웃어 보일 뿐이었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순박해 보였습니다. 월화는 그런 길성의 모습이 귀여운지 빙긋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들어가 서둘러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구석에 앉아있던 동네 사람들은 그런 길성을 보며 어이 바보 사냥꾼, 오늘도 산신령님께 길을 물어 사냥해 왔는가 라며 농담을 던졌지만 길성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허허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성이 말을 잘 하지 못하고 행동이 조금 느리다는 이유로 그를 바보라고 불렀지만 사실 길성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몸으로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람의 냄새를 맡아 눈이 올 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산새들의 지저김을 듣고 숲의 소식을 전해 듣는 남다른 감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비록 책을 읽어 지식을 쌓지는 못했으나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법을 터득한 길성에게는 마을 사람들의 놀림 따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길성은 자신이 지키고 있는 작은 집과 뒷산의 나무들, 그리고 주막에서 건네받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만 있다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월화가 정성스럽게 차려온 밥상에는 고슬고슬한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무국 그리고 산에서 채취한 나물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길성은 수저를 들기 전 잠시 두 손을 모아 음식을 차려준 월화의 정성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묵념을 올린 뒤 조심스럽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한 입 먹을 때마다 감탄사를 내뱉으며 맛있게 먹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맑고 깨끗하여 보는 이의 마음까지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월화는 멀리서 그런 길성을 지켜보며 그가 비록 세상의 잣대로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그 누구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길성은 품 안에서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싼 귀한 산삼 한 뿌리를 꺼내어 슬그머니 월화의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며칠 전 험한 절벽 위에서 목숨을 걸고 채취한 것으로 월화의 건강을 생각하며 남몰래 준비해두었던 선물이었습니다. 길성은 이것은 산에서 얻은 것인데 월화 아주머니께서 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짧게 말하고는 얼굴이 밝아져서 서둘러 주막을 나서려 했습니다. 월화는 깜짝 놀라 길성을 불러 세웠지만 길성은 이미 문 밖으로 사라진 뒤였고 탁자 위에는 산삼의 진한 향기만이 은은하게 남아 그의 따뜻한 진심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주막 밖으로 나온 길성은 눈앞에 펼쳐진 하얀 눈밭을 밟으며 자신의 오두막집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숲속에서 들려오는 올빼미 소리는 밤의 정취를 더해주어 사냥꾼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길성은 길을 가다 잠시 멈춰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쏟아질 듯 박힌 별들이 마치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느껴져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는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가며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남을 도우며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집으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길성의 오두막집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마을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당에 눈을 쓸어내고 아궁이에 장작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드기 시작했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니 하루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조상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고 길성은 매일 밤 그 앞에서 하루를 무사히 마친 것을 보고하며 조상들이 물려준 이 터전을 소중히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길성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이자 조상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거룩한 장소였으며 지켜야 할 자존심이었습니다. 마을에는 길성의 이런 지극한 효심과 순박함을 칭찬하는 어르신들도 많았지만 반대로 그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심술궂은 사람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성은 그런 사람들의 악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일처럼 앞장서서 도와주는 착한 성품을 보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할머니를 보면 만사 제쳐두고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지붕이 내려앉은 이웃집이 있으면 자신의 집처럼 정성껏 수리해주곤 했습니다. 이런 길성의 헌신적인 태도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으며, 비록 바보라고는 부르지만 속으로는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만 갔습니다. 한편 주막 주인 월화는 길성이 두고 간 산삼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녀는 길성의 순수한 마음이 언젠가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온갖 소문과 정보를 접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요즘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외지에서 온 낯선 이들이 마을 주변을 기웃거리며 땅을 살피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그들이 길성의 오두막집 근처를 특히 유심히 관찰한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월화는 혹여나 마음 착한 길성이 나쁜 사람들에게 속아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겨울밤은 깊어만 가고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깨우는 것은 가끔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나뭇가지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부러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길성은 따뜻해진 방 안에서 단잠에 빠져들며 내일은 또 어떤 산행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꿈나라를 향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온 산이 초록빛으로 물들고 예쁜 꽃들이 만발한 가운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어울리며 웃음꽃을 피우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길성은 꿈속에서도 자신의 터전을 지키며 행복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은 채 깊고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길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리하고 산으로 향할 채비를 서둘렀는데 왠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서늘한 기운이 마을 전체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못 보던 낯선 마차가 세워져 있었고,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주막 근처에서 서성거리며 무언가 의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길성은 그저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려니 생각하며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가려 했으나 그들의 시선은 길성의 낡은 옷차림과 사냥 도구들을 훑으며 묘한 비웃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길성은 가슴 한구석이 조금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산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길성이 산 중턱에 올랐을 때 평소 알고 지내던 숲속의 다람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평소와 다른 경계태세를 취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신호에 매우 민감했기에 무언가 마을에 큰 변화가 생기려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성은 잠시 바위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았는데 평화롭던 마을 골목마다 낯선 이들의 움직임이 보였고, 정자나무 아래 모여있던 노인들의 표정도 평소보다 어둡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사냥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자꾸만 마을 쪽으로 시선이 향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고, 결국 사냥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길성은 평소 자신을 아껴주던 김영감을 만났는데, 영감님은 길성의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길성아, 이제 마을에 큰 바람이 불어올 것 같구나. 낯선 사람들이 내뱉는 달콤한 말에 절대 속지 말고 네가 가진 터전을 목숨처럼 소중히 지켜야 한다. 김영감의 진지한 눈빛과 거친 손마디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에 길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며
무언가 큰 시련이 닥쳐오고 있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길성은 고개를 깊게 숙여 인사를 드리고는 김영감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의 집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성이 다시 주막을 찾았을 때 월화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으며 그녀는 길성을 보자마자 조용한 방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월화는 낮은 목소리로 길성 총각, 지금 도성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자네 땅에 큰 관심이 있다고 하네. 그들이 조만간 자네를 찾아올 테니 어떤 문서에도 함부로 손대지 말고 꼭 나를 먼저 찾아오게. 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월화의 눈에는 길성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어 길성은 그녀의 말에 큰 위안을 얻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성은 월화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다가올 폭풍에 대비하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게 되었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낯선 외지인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마을의 토지대장과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 차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성을 힐끗 보더니 저런 바보 같은 사냥꾼이 이 좋은 터를 차지하고 있다니 정말 아까운 노릇이군 이라며 대놓고 비아냥거렸지만 길성은 못 들은 척하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월화는 그들에게 술상을 내어주면서도 귀는 그들의 대화에 바짝 기울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꾸미는 음모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예리한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주막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길성은 주막을 나와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오면서 마을의 흙 한 줌 돌 하나가 평소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서서 저 멀리 노을 지는 산마루를 바라보며 조상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땀 흘려 일구어온 시간들을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리 바보라고 놀림을 받아도 좋지만 자신의 근간인 이 땅과 집만큼은 절대로 남의 손에 넘겨줄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길성의 가슴속에서 뜨겁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벽장을 열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내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며 다가올 위협에 맞설 준비를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저녁은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듯 됐고 집집마다 문을 굳게 닫아 걸어 적막함이 감돌았지만 길성의 집 아궁이 불꽃은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올랐습니다. 길성은 밤새도록 장작을 패고 사냥 도구들을 정비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했는데 이는 단순히 사냥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자신의 결심을 응원해주는 듯 밝게 빛나는 것을 보며 두려움을 떨쳐내고 평온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길성의 가슴속에는 월화의 조언과 김영감의 당부가 커다란 등불이 되어 그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으며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가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산새들의 지저귀이 평소보다 날카롭게 들려오는 가운데 마을 입구에서는 낯선 이들의 발소리가 길성의 집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길성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마당에 서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그의 눈빛은 평소의 어수룩함 대신 강인하고 단호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월화는 조용히 앞치마를 고쳐매며 길성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주막문을 잠시 닫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마을의 평화를 깨뜨릴 거대한 소동의 서막이 올랐으며 바보 사냥꾼과 지혜로운 주모의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되려 하는 찰나였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어느 이른 아침 길성의 오두막 마당에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산새들의 지저귀만이 가득하던 이곳에 가죽신을 신은 사내들의 거친 발소리가 울려 퍼지자 길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도성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중년 사내와 험상궂은 눈매를 가진 하인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내는 길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이곳이 바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리 문중의 터전이라니 감회가 새롭구먼 이라며 거들먹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내뱉어 길성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사내는 자신을 박씨라고 소개하며 품 안에서 누렇게 빛바랜 종이 뭉치를 꺼내어 길성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이 땅이 원래 자신의 조부께서 아끼던 별서터였는데 난리통에 문서를 잃어버렸다가 이번에 겨우 되찾게 되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길성은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눈만 벅벅 긁으며 이 집은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일구신 곳인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박 씨는 코웃음을 치며 길성을 비웃었습니다. 박 씨의 눈에는 탐욕의 빛이 서려 있었고 그의 말투는 교묘하게 길성을 압박하며 마치 그가 남의 땅을 가로채 살고 있는 범죄자라도 되는 양 몰아세웠습니다. 길성의 집 마당에서 벌어지는 소란의 담 너머로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길성을 바보라고 놀리던 사람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낯선 사내의 화려한 차림새에 위축되어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문서의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는데 그 내용이 어찌나 상세한지 사람들은 하나둘씩 박 씨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의심으로 바뀌어 갔고 길성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조리 있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 그저 입술만 바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삽시간에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길성이 살고 있는 집이 사실은 도성 양반의 땅이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역시 바보가 저렇게 좋은 터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상했어 라며 길성을 깎아내렸고 또 어떤 이들은 박 씨의 세력에 줄을 대기 위해 벌써부터 길성에게 눈총을 주기도 했습니다. 평화롭던 상골 마을은 순식간에 불신과 시기로 가득 찬 차가운 공간으로 변해버렸으며 길성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가련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길성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깊은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길성은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으로 월화의 주막을 찾았는데 그곳 역시 이미 박 씨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길성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입을 다물며 눈치를 보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형들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주막 안에는 묘한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길성은 구석자리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고 그의 한숨 소리는 주막에 장작 타는 소리에 묻혀 애처롭게 들렸습니다. 주모 월화는 멀리서 그런 길성을 안쓰럽게 지켜보며 아무 말 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그의 앞에 조용히 놓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김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소란스럽던 분위기가 일시에 가라앉았습니다. 김 영감은 길성의 곁으로 다가와 자리에 앉더니 인자한 손길로 길성의 거친 손을 꽉 잡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김 영감은 길성아,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종이 조각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있는 법이란다. 사람의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 속마음까지 비단결 같지는 않으니 너무 낙심하지 말거라. 라며 길성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김 영감의 따뜻한 조언에 길성은 참았던 눈물을 겨우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고 월화 또한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박 씨는 주막에서도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술을 사며 환심을 사기 시작했는데
그의 씀씀이가 어찌나 큰지 사람들은 금세 박 씨의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길성을 가리켜 저런 미련한 자가 우리 문중의 성스러운 터를 더럽히고 있으니 조상님 뵐 면목이 없소 라며 교묘하게 마을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가 건네는 독한 술잔에 취해 길성이 그동안 마을을 위해 했던 선행들은 까맣게 잊은 채 박 씨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월화는 술상을 나르며 박 씨의 눈빛을 예리하게 살폈는데 그의 눈에는 진실된 그리움보다는 탐욕스러운 갈망이 더 짙게 깔려 있음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박 씨의 하인들은 마을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며 길성이 사냥한 짐승들의 가죽을 함부로 뒤지거나 마을 우물가에서 아녀자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무례한 행동에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박 씨의 권세가 두려워 아무도 소리를 내어 항의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뿐이었습니다. 길성은 자신의 집 마당을 점령하고 앉아있는 그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월화와 김영감의 당부를 떠올리며 꾹 참았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는 급기야 길성에게 사흘 안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관계 고발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이 주어지자 길성은 눈앞이 캄캄해졌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어두운 방 안에서 벽만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집을 잃게 된다면 죽어서 조상님들을 무슨 낯으로 뵐지 걱정이 앞섰고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외면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길성은 새벽녘에 일어나 마당에 흙을 한 줌 쥐어보며 이 땅에 서린 자신의 땀과 눈물을 떠올렸고 절대로 이렇게 허망하게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는 월화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상기를 내려와 주막의 뒷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월화는 마치 길성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단정한 차림으로 문을 열어 그를 맞이했으며 방 안에는 이미 김영감도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월화는 길성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권한 뒤 길성 총각, 저 박씨라는 자가 내미는 문서는 내가 보기에는 세월의 흔적이 너무나 인위적이라네. 진짜 오래된 종이라면 습기에 젖고 삭은 냄새가 나야 하는데 그것은 먹향기가 너무 진동하더군. 이라며 자신의 의심을 전했습니다. 김영감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맞네, 나도 평생 농사를 지으며 땅 문서를 보아왔지만 저렇게 글자가 선명한 것은 본 적이 없네. 필시 무언가 꾸며낸 것이 분명해 라고 월화의 의견에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던 길성은 조금씩 용기를 얻기 시작했고 월화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처 방안에 귀를 기울이며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월화는 박씨가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주막에서 잔치를 벌일 때가 진실을 밝힐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하며 길성에게 그날 무엇을 해야 할지 상세히 일러주었습니다. 길성은 월화의 영리함에 감탄하며 그녀가 시키는 대로 마을의 오래된 장부를 찾고 박씨의 행적을 조사하는데 온 힘을 쏟기로 약속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주막 안의 세 사람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에는 박씨가 주막에서 큰 잔치를 열어 마을 사람 모두에게 고기와 술을 대접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아침부터 들뜬 기분으로 주막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박씨는 화려한 상차림을 준비하게 하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늘 이 자리는 내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은 것을 축하하는 자리이니 모두 마음껏 즐기시오 라며 호기를 부렸습니다. 길성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했지만 월화와 약속한 대로 침착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오두막 주변에 박씨의 하인들이 없는 틈을 타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씨가 숨겨놓았을지도 모를
단서들을 찾기 위해 낡은 가구 뒤편과 천장, 석가래 사이까지 꼼꼼하게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길성은 부친의 위패 뒤쪽에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마을이 처음 생길 때부터 기록된 토지대장의 사본과 조상들이 대대로 땅을 일구어온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길성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확인하며 박 씨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인지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벅차오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는 이 귀중한 증거들을 품속에 소중히 갈무리하고 주막으로 향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으며 눈빛은 정의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성이 주막 근처에 나타나자 비웃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지만 길성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막에서는 잔치가 한창이었고 박 씨는 거나하게 취해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문에 대한 거짓 역사를 늘어놓으며 허풍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성이 나타난 것을 보자 오호, 저기 집 없는 사냥꾼이 구걸하러 왔나 보군. 자네도 한잔 하겠는가? 라며 사람들의 웃음을 유도하며 길성을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길성은 흔들림 없이 박 씨의 앞으로 다가갔고 그의 침착한 태도에 웃고 떠들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입을 다물며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월화는 주막 입구에서 길성을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김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길성의 옆에 든든하게 서서 그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길성은 품 안에서 조상들이 남겨준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내어 탁자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으며 박 씨 어르신, 당신이 내민 문서와 이 문서 중 어느 것이 진짜인지 마을 사람들 앞에서 확인해 봅시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길성의 행동에 박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하며 이 무식한 놈이 어디서 감히 가짜 서류를 들고 와서 큰 소리냐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길성이 들고 나온 서류에 빛바랜 종이와 묵직한 무게감에 압도되었고 박 씨의 당황한 모습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하인들이 길성을 위협하며 서류를 뺏으려 달려들었으나 길성은 큰 덩치와 사냥으로 단련된 힘으로 그들을 가볍게 제압하며 서류를 지켜냈습니다. 월화는 재빨리 마을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여러분, 이 서류에는 우리 마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박 씨의 문서와 비교해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잔치의 흥겨움은 잊은 채 두 문서의 진위 여부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고 박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을 살피다 도망갈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은 박 씨 자네가 정말 결백하다면 광계 가서 이 문서들을 대조해보지 않겠나? 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박 씨의 문서를 가까이서 살펴보더니 이보게들, 이 종이 뒷면에 최근에 만들어진 종이 공방의 인장이 찍혀 있네. 라고 소리치자 분위기는 급격히 반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박 씨를 향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고 박 씨는 구석으로 몰려 쥐 죽은 듯이 몸을 움츠리며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박 씨의 돈과 술에 현혹되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길성에게 모질게 굴었던 행동들을 후회하며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길성은 분노하기보다 묵묵히 서류를 챙기며 이제야 자신의 터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 깊이 안도하며 월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월화는 상황이 정리되자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오늘 일은 우리 마을이 얼마나 서로를 믿지 못했는지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입니다. 라고 차분하게 말하며 분위기를 가라앉혔습니다. 박 씨와 그의 하인들은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짐을 챙겨 허겁지겁 주막을 빠져나갔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길성에게 다가와 사과하며 그의 손을 잡았고 길성은 그저 괜찮다며 허허 웃어 보였지만 그의 눈가에는 그동안의 고생이 떠올라 살짝 이슬이 맺혔습니다. 김영감은 길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참 잘 참았다. 우리 길성이 장하구나. 라고 칭찬하며 기뻐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후 주막에는 다시 예전의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며 묘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길성은 자신을 도와준 월화와 김영감에게 몇 번이고 허리를 굽혀 감사 인사를 전했고 월화는 이 모든 것은 자네의 정직함이 만들어낸 결과라네 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가 차려놓은 잔치 음식을 치우고 자신들이 직접 준비해온 소박한 음식들을 꺼내어 다시 작은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짓이나 탐욕이 없는 오직 진심과 정이 담긴 진짜 마을 사람들의 축제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길성은 잔치에 참여해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을 뒤로하고 잠시 바람을 쐬러 주막마당으로 나왔는데 밤 공기가 평소보다 훨씬 상쾌하고 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 멀리 달빛 아래 빛나는 자신의 오두막집을 바라보며 지켜낸 터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고 자신을 지켜준 자연과 이웃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길성은 이제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는 것에 상처받지 않을 자신이 생겼으며 오히려 그 이름이 자신의 순수함을 지켜주는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산골의 깊은 정적을 느끼며 다가올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따뜻하고 평온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길성을 칭찬하는 이야기꽃이 만발하며 마을의 결속력이 예전보다 더 단단해지는 듯했습니다. 월화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사람들에게 따뜻한 술과 음식을 대접했고 그녀의 지혜로운 눈빛은 마을 전체를 보듬어 안는 듯 인자하게 빛났습니다. 김영감은 구석에 앉아 담배를 태우며 흐뭇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지켜보았고 마을의 위기를 넘긴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길성은 다시 주막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자신감 있고 힘차게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잔치는 서서히 마무리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며 길성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그 인사는 예전의 놀림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길성은 사람들을 배웅하고 마지막까지 남아 주막 뒷정리를 돕는 월화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수고를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깊은 신뢰와 우정이 쌓여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와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길성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시련은 있었지만 그 덕분에 소중한 사람들의 진심을 알게 되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주막의 불이 꺼지고 마을에 고요한 어둠이 찾아오자 길성도 자신의 집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든든한 파수꾼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도착해 조상들의 위패 앞에 절을 올리며 집을 지켜냈음을 보고하고 깊은 잠을 청하기 위해 자리에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길성의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길성은 그렇게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기고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꿈나라로 떠나며 마을의 수호신으로서의 첫날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마을에 찾아왔던 소동이 잠시 잦아드는 듯했지만 박씨라는 사내의 검은 속내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길성은 새벽 공기를 마시며 마당을 쓸다가 마을 어귀에 여전히 박씨의 마차가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산으로 향하려 했으나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발길을 붙잡았고
조상들의 터전이 담긴 서류를 다시 한번 품 안에 깊숙이 챙겨 넣었습니다. 산새들도 평소와 달리 날카롭게 지저귀며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듯하여 길성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박 씨는 마을을 떠나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숲속 낡은 사당에 몸을 숨기고 하인들과 함께 은밀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성이 가진 땅의 가치가 단순히 조상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그 아래 귀한 광맥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도성에서 미리 알아내고 온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탐욕에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려 했으며 길성이 내놓은 서류가 진짜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것을 없애버릴 음모를 세웠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어두운 사당 안에서 횃불처럼 번뜩이며 길성을 향한 증오와 욕망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주모 월화는 주막을 운영하며 쌓아온 예리한 직감으로 박 씨가 아직 마을 근처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평소보다 늦게까지 등불을 밝혀두고 손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는데 박 씨의 하인 하나가 몰래 주막 뒷문으로 들어와 독한 술을 사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월화는 그 하인의 옷자락에 묻은 붉은 흙이 산 위쪽 사당 근처에서만 나는 것임을 알아보고 박 씨가 숨어있는 장소를 단번에 파악해냈습니다. 그녀는 길성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밤길을 나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길성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툇마루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는 평생 산에서 자란 사냥꾼답게 그것이 짐승의 발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몸을 낮추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길성의 집 주변을 서성이며 담 너머로 무언가를 던지려 했으나 길성이 기척을 내자 순식간에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길성은 그들이 노리는 것이 자신이 가진 조상의 서류임을 직감하고 더욱 단단히 마음을 먹으며 집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길성은 월화의 조언에 따라 마을 뒤편 가장 깊은 계곡에 있는 오래된 경계석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이 마을이 처음 생길 때부터 땅의 주인을 표시해둔 바위가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장소로 길성의 아버지가 생전에 가끔 언급하시던 곳이었습니다. 길성은 험한 바위 틈을 헤치고 이끼 낀 절벽을 기어올라 마침내 고대 문자가 새겨진 커다란 바위를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길성 조상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종이 서류보다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길성은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길성이 경계석을 살피고 있을 때 뒤쪽에서 박 씨의 하인들이 나타나 그를 포위하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박 씨의 명령을 받고 길성을 미행해 온 것이었으며 그가 발견한 바위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은 길성에게 그 바위를 지금 당장 부수지 않으면 내 놈의 목숨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소리치며 몽둥이를 휘둘렀지만 길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길성은 거대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으로 그들을 압도하며 조상의 흔적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월화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박 씨의 정체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며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씨가 사실은 도성에서 여러 번 사기 사건에 휘말려 쫓겨난 인물이며 그가 가져온 문서는 전문 위조범의 솜씨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월화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들과 박 씨의 행적을 듣고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성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박 씨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며 그를 마을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계획이 어긋나자 최후의 수단으로 마을에 불을 지르고 혼란을 틈타 길성의 서류를 훔쳐 달아나려는 잔인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마른 집단과 기름을 준비하게 하고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부는 밤을 골라 불을 지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를 미리 예상한 월화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 반번을 서며 마을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있었고 박 씨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려는 찰나 월화의 신호에 맞춰 잠복해 있던 사람들이 나타나 박 씨의 무리를 포위했습니다. 길성은 산에서 내려오던 중 마을 쪽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 내려와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괴력을 발휘하여 커다란 물동이를 나르고 흙을 덮어 불씨를 잡았으며 박 씨의 하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길성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나와 불을 껐고 마을은 큰 피해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불길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길성의 손에 붙잡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의 추악한 욕망은 잿더미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소동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김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정자나무 아래로 불러 모으고 박 씨를 그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김영감은 너의 탐욕이 마을의 평화를 깨고 죄 없는 청년을 괴롭혔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을 정도다 라고 호통을 치며 박 씨의 죄상을 낱낱이 꾸짖었습니다. 박 씨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이미 마음을 돌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으며 그들은 박 씨가 저지른 악행에 합당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길성은 분노한 사람들을 말리며 법대로 처리할 것을 권유하여 그의 깊은 인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월화는 박 씨가 숨겨두었던 위조 도구들과 가짜 인장들을 찾아내어 사람들 앞에 내보이며 그의 모든 거짓을 만천에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서류들을 보며 혀를 내둘렀고 월화의 명석함과 관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를 칭송했습니다. 월화는 진실은 가릴 수 없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법입니다 라고 말하며 길성의 손을 잡아주었고 길성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만은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박 씨를 옹호하거나 길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길성은 품 안에서 산에서 발견한 경계석의 탁본을 꺼내어 마을 어르신들께 보여드렸고 그것이 가문의 정당한 소유권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오래된 바위에 새겨진 글자를 보며 길성 조상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고 그 터전을 지켜온 길성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영감은 이 땅은 단순한 흙과 돌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역사이자 자부심이다 라고 선언하며 길성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길성은 이제야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밤은 다시 찾아왔지만 어제의 불안함과는 달리 평온하고 안온한 공기가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길성은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와 조상들의 위패 앞에 맑은 물 한 사발을 올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고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비록 바보라고 불리며 살아왔지만 조상의 명예를 지키고 이웃의 안녕을 위해 행동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길성의 거친 손을 어루만져 주었고 그는 오랜만에 근심 걱정 없는 평화로운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길성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박 씨와 그의 하인들을 관가로 호송하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마을 사람 모두가 나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사람들은 길성에게 사과의 뜻으로 떡과 과일을 건네주며 앞으로는 절대 무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길성은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월화는 주막문 앞에서 길성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고 길성은 그녀에게 고마움의 눈빛을 보내며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닌 든든한 사냥꾼 총각 길성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박 씨 일행이 떠나고 난 후 마을 사람들은 길성의 집 주변을 정리해주며
그동안의 소홀함을 메우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길성의 낡은 지붕을 새로 이어주고 무너진 담장을 쌓아 올리며 마치 자신의 집인 양정성을 쏟아붓는 훈훈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길성은 극구 사양했지만 사람들의 진심 어린 태도에 결국 고마운 마음으로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였고 마을 공동체의 따뜻한 정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길성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깨끗하고 튼튼한 보금자리가 되었으며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화합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월화는 주막에서 특별한 연회를 준비하여 고생한 마을 사람들과 길성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차려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흥겨운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길성은 연회 자리에서 사람들의 칭찬 세례에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지만 자신을 진정한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해주는 그들의 목소리에 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월화는 길성의 곁에 앉아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며 자네는 이제 우리 마을의 영웅이라네 라고 속삭여 길성을 더욱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소동이 끝난 후 길성은 산을 오르는 마음가짐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꼈는데 그것은 책임감과 자부심이 섞인 숭고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숲속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모두 자신의 가족처럼 소중하게 느껴졌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더 성실한 사냥꾼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산짐승들도 길성의 변화를 알아차린 듯 그를 더 이상 경계하지 않고 평화롭게 그 주변을 논일었으며 숲은 그에게 더 풍요로운 결실을 내어주었습니다. 길성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진정한 이치를 몸소 실천하며 마을의 든든한 파수꾼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박씨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회자되기 시작했고 길성의 활약상은 아이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길성처럼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길성은 어느덧 마을에 살아있는 귀감이 되었으며 그가 지나갈 때면 아이들은 즐겁게 뒤를 따르며 그의 사냥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라대곤 했습니다. 길성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는 산속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을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따뜻한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월화는 이번 일을 통해 길성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연민 이상임을 깨닫고 그를 더 세심하게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길성이 사냥해 온 고기를 가장 좋은 가격에 팔아주기도 하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지어 선물하며 은밀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길성은 월화의 그런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산에서 가장 예쁜 꽃을 꺾어다 주거나 귀한 약초를 구해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설렘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언젠가 두 사람이 좋은 인연을 맺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김영감은 어느 날 길성을 불러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마을의 미래를 위해 길성이 큰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김영감은 나이가 드니 이제 마을 일을 돌보기가 벅차구나. 네가 지금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마을을 지켜준다면 내가 마음 편히 쉴 수 있겠어라며 길성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길성은 김영감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지만 마을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굳게 약속하며 어른의 가르침을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길성은 개인의 안위를 넘어 마을 전체의 평화와 화합을 생각하는 성숙한 청년으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길성이 발견했던 경계석의 내용을 기르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고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정직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석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박씨 사건을 떠올리며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을 나누며 살 것을 다짐하곤 했습니다. 길성은 비석 주변을 정성껏 청소하며 조상들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관리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뿌리에 대한 깊은 애착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비석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며 마을의 평화를 수호하는 든든한 증표가 되어 오가는 이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을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았으며 길성과 월화의 지혜는 마을의 소중한 자산이 되어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길성은 사냥 실력이 날로 발전하여 마을의 식량이 부족할 때마다 큰 도움을 주었고, 월화는 주막을 운영하며 마을의 대소사를 조화롭게 조율해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놓인다고 말하며 그들을 마을의 진정한 기둥으로 받들어 모셨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길성은 주막 평상에 앉아 노을 지는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소동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자신을 믿어준 월화와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길성은 이제 더 이상 바보라 불리지 않았으며 마을의 가장 지혜롭고 용감한 사냥꾼으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터전을 지켜낸 보람을 느끼며 다가올 내일도 오늘처럼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깊어가는 밤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주막 앞마당으로 모여들자 타오르는 화토불이 어두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정겨운 담소가 오가던 이곳이 오늘은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엄숙한 심판의 장으로 변해버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거드름을 피우며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듯했으나 그의 눈가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길성은 그 옆에서 바위처럼 묵묵히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주모 월화는 비장한 각오로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사람들을 둘러보며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의혹을 씻어내겠다고 선언하며 본격적인 대결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월화는 먼저 박 씨에게 다가가 그가 내세웠던 조상들의 함자와 그들이 이 마을에 살았던 시기를 다시 한번 정확히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미리 준비한 듯 거창한 족보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월화는 그의 말 속에 숨겨진 작은 허점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오래된 호족부와 대조하며 박 씨가 말한 조상들이 실제로는 이 마을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시기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월화의 논리, 정연한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고 박 씨의 얼굴은 화토불보다 더 붉게 달아오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월화는 박 씨가 가져온 문서의 종이 질감과 먹의 향기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확인해 볼 것을 제안하며 판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문서는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종이가 삭고 먹빛이 바래야 마땅한데 이 문서는 마치 어제 쓴 것처럼 먹향기가 진동하고 종이가 빳빳하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나서서 문서를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월화의 말이 옳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박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었으며 박 씨를 향한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길성이 품 안에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오래된 서류와 산에서 가져온 경계석의 탁본을 조용히 꺼내어 사람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 서류들은 비록 낡고 해졌지만 그 속에는 이 마을의 역사와 길성 가문이 땅을 일구어온 증명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길성은 낮은 목소리로 저는 그를 잘 모르지만 이 땅이 조상님의 피땀으로 일궈진 곳이라는 것만은 온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박 씨의 화려한 거짓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길성이 내민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본 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서류야말로 진짜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영감님은 이 서류에는 우리 마을이 생길 때의 초기 기록과 지형이 정확히 일치하며 길성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 땅을 수호해 왔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엄중히 말했습니다. 박 씨는 이제 도망갈 곳이 없음을 깨닫고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강제로라도 서류를 뺏으려 시도했지만 길성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길성의 압도적인 기세에 하인들은 움찔하며 물러섰고 마을 청년들도 길성을 돕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박 씨 주위를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월화는 마지막으로 박 씨가 숨기고 있던 위조용 인장과 거짓 증거들을 담은 보따리를 하인의 짐 속에서 찾아내어 사람들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보따리가 풀리며 쏟아져 나온 각종 위조 도구들을 본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박 씨의 정체가 천하의 사기꾼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며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으며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만이 그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탐욕으로 남의 삶을 파괴하려 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말하며 박 씨에게 마을을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 씨와 그의 무리들을 마을 경계 밖으로 몰아내기 시작했고 그들이 떠난 길목에는 소금을 뿌려 다시는 부정한 기운이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박 씨는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으며 그가 남긴 거짓의 흔적들은 타오르는 화토불에 던져져 재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길성은 멀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야 조상님께 면목이 생겼다는 생각에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지켜낸 승리의 함성이 정자나무 아래를 가득 메웠고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소란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길성에게 다가와 그동안 그를 믿지 못하고 오해했던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평소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놀렸던 청년들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길성의 튼튼한 어깨를 두드리며 앞으로는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길성은 오히려 자신이 부족해서 마을에 소란을 피워 미안하다며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의 넓은 도량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월화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고 길성이 진정한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난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대견해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월화는 주막에 남아있던 모든 음식을 내오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다시 한번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강요도 아닌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음식을 보태어 차린 진정한 화합의 잔치였으며 주막 안은 웃음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길성은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사람들의 권유에 못 이겨 술 한 잔을 들이켰는데 그 맛이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영감은 상석에 앉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마을의 위기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화토불의 기운은 서서히 잦아들었지만 사람들의 가슴속에 피어오른 정과 믿음의 불꽃은 더욱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길성은 잔치 중간에 잠시 밖으로 나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는데 마치 조상님들이 하늘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어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킨 것이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의 신뢰와 조상의 긍지였음을 깨닫고 앞으로 더욱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월화가 어느새 곁으로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달빛을 공유하며 마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길성은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집안 곳곳에 묻은 박씨 무리의 흔적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잡초를 뽑고 무너진 담장을 보수하며 자신의 보금자리를 정성껏 가꾸었는데 집이 마치 생기를 되찾은 듯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일손을 도우며 길성의 집을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땀을 흘렸습니다. 이제 길성의 집은 외로움이 깃든 곳이 아니라 마을의 온정과 사랑이 모이는 따뜻한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길성에게 줄 새 옷을 짓기 위해 주막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바느질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길성이 그동안 입었던 낡은 사냥복 대신 가장 좋은 천으로 튼튼하고 멋진 옷을 만들어 그의 용기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월화는 그 곁에서 바느질을 도우며 길성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을 골라주었고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길성을 향한 깊은 애정과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옷이 완성되어 길성에게 전달되던 날, 길성은 수줍어하면서도 새 옷을 입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는데 사람들은 그가 마치 장군처럼 늠름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동이 끝난 뒤의 일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평화로웠으며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 많이 배려하고 돕는 분위기가 정착되었습니다. 길성은 사냥을 나갈 때마다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고기를 조금씩 떼어 문 앞에 몰래 두고 오는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길성이 바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현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의 정자나무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목격자로서 더욱 무성한 잎을 틔우며 오가는 사람들에게 넉넉한 그늘을 내어주어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월화는 주막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의 일부를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지혜는 마을의 갈등을 해결하는 소중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길성과 함께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며 김영감을 도와 마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으며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는 항상 마을의 안녕과 행복이 최우선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월화의 주막은 이제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마을의 지혜가 모이고 전이 흐르는 거룩한 장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길성은 산에서 내려오다 마을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안악들이 자신을 보며 반갑게 손을 흔드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피하거나 수군거렸던 그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주는 것이 꿈만 같아. 길성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일인지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며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은 만족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길성은 이제 더 이상 산속의 고독한 사냥꾼이 아니라 마을의 따뜻한 이웃이자 든든한 보호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길성을 불러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제례의 제주로 그를 추천하며 마을의 전통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길성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마을 어르신들의 간곡한 부탁에 정성을 다해 제례를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마을의 뿌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례 당일 길성은 단정한 차림으로 정성을 다해 축문을 읽고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했는데 그의 진심 어린 기도는 하늘에 닿아 마을 전체에 평온한 기운을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제례를 마친 후 길성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마을의 화합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다져졌습니다. 박씨가 떠난 후 마을 뒷산의 소나무들은 더욱 푸르게 빛났고 계곡의 물소리는 마치 승정아를 부르는 듯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길성은 사냥을 멈추고 잠시 숲속 바위에 앉아 대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아름다운 강산을 조상들이 지켜온 이유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욕심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임을 몸소 실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가르침을 은연중에 전달했습니다. 이제 숲은 길성에게 단순한 사냥터가 아니라 삶의 철학을 가르쳐주는 스승이자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되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주막의 저녁 풍경은 이제 더 이상 소란스럽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휴식의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막에 모여 길성의 무용담이나 월화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피로를 풀고 내일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길성은 구석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가끔 허허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고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월화는 그런 길성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그 어느 보석보다 반짝이는 그의 순수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깊은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길성은 가끔 자신의 집 뒷산에 올라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며 지난 시련의 시간들을 되짚어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박 씨의 위협에 굴복했거나 마을 사람들의 오해에 절망하여 마을을 떠났더라면 지금의 이 행복은 결코 맛보지 못했을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길성은 자신이 끝까지 터전을 지킨 것이 결국은 마을 모두를 지킨 일이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영원히 이곳을 지키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길성을 바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으며 오히려 그를 본받아 정직하고 힘센 사냥꾼이 되겠다는 아이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길성은 아이들에게 숲의 비밀과 동물의 흔적을 찾는 법을 가르쳐주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었고 마을의 미래는 그렇게 길성의 손을 통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성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자신이 지켜낸 이 터전이 다음 세대에게도 평화로운 고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마을의 평화는 그렇게 길성의 성실함과 월화의 지혜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 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길성의 오두막 마당에는 어느새 월화가 선물한 꽃나무들이 자리를 잡아 예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집안 가득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길성은 매일 아침 꽃나무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작은 행위 하나하나에서도 생명의 소중함과 삶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마을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어수룩함 대신 깊은 사유와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길성의 삶은 이제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어 영원히 잊히지 않을 전설이 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늦은 밤, 길성은 주막마당을 정리하는 월화의 손을 조용히 맞잡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월화는 수줍게 웃으며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네 라고 말해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달빛보다 더 은은하고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길성은 이제 다가올 겨울이 전혀 두렵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추위 속에서 피어날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기대하며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요한 마을의 밤을 함께 지켜나가는 파수꾼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등불이 꺼지고 깊은 어둠이 찾아왔지만 길성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치는 모든 풍경에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평화로운 내일을 꿈꾸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길성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바보 길성이 아니라 마을의 영웅이자 지혜로운 사냥꾼으로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는 위대한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은 그렇게 길성의 용기와 월화의 지혜를 밑거름 삼아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무릉도원이 되어 영원토록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눈이 온 마을을 다시 한번 포근하게 감싸 안은 어느 평화로운 겨울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동이 지나간 마을은 이전보다 훨씬 고요하면서도 따뜻한 생동감이 넘쳐 흘렀고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하늘로 높이 솟아올라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듯했습니다. 길성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단잠을 자고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는데 발밑에서 뽀드득 소리를 내며 밟히는 눈의 감촉이 어찌나 정겨운지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그의 가슴 속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걱정 대신 마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켜낸 터전에 대한 자부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길성은 마당에 눈을 정성스럽게 쓸어내며 산짐승들이 배가 고프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옥수수 몇 알을 담장 근처에 놓아두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습관처럼 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마을의 수호자로서 대자연의 모든 생명체를 보듬고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져 손길 하나에도 정성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숲속에서는 산새들이 길성을 반기듯 경쾌한 소리로 지저귀었고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는 마치 길성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는 듯 위엄 있고 인자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길성은 자신이 일구어가는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길성의 집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와 함께 정겨운 인사를 건넸고 더 이상 그를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길성은 사람들의 인사에 일일이 화답하며 이웃과 정을 나누는 즐거움을 만끽했고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그의 표정은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길성이 사냥해 온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그의 용맹함과 정직함을 칭송했고 마을의 아이들은 길성을 닮은 훌륭한 사냥꾼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이제 길성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자 모두의 귀감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모 월화는 주막 문을 활짝 열고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길성이 올 시간을 기다리는 듯 자꾸만 산길 쪽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이번 소동을 겪으며 길성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연민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월화는 길성을 위해 가장 좋은 쌀을 안치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여 그가 주막에 도착했을 때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러웠으며 그녀의 입에는 길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은은한 미소가 번져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자나무 아래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며 길성이 지켜낸 마을의 평화와 안녕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김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허허 웃으며 우리 마을에 길성 같은 청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네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마을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박 씨와 같은 탐욕스러운 외지인이 다시는 마을을 넘보지 못하도록 마을의 결속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마을의 전통과 규율은 더욱 엄격해졌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길성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을 위해 채취한 귀한 약초들을 가방 가득 담아 주막으로 향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그는 주막에 도착하자마자 월화에게 약초를 건네며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겨달라고 부탁했고 월화는 그런 길성의 깊은 마음씨에 감동하여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짧은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고 이를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인연이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주막 안은 다시 활기를 띠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고소한 부침개 냄새가 마을 골목까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청년들은 길성의 집 마당에 모여 그에게 사냥 기술과 숲에서 살아남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했습니다. 길성은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을 아낌없이 전수해주며 청년들이 마을을 지키는 훌륭한 파수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껏 지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짐승을 잡는 법뿐만 아니라 자연을 존중하고 이웃과 화합하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하며 청년들의 정신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청년들은 길성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자신들도 길성처럼 정의롭고 성실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마을의 미래는 그렇게 청년들의 눈빛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안악들이 모여 앉아 빨래를 하며 길성과 월화의 혼례 이야기에 대해 즐겁게 수다를 떨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이 마을을 위해 한 일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맺어지는 것이 마을 최고의 경사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안악들은 벌써부터 혼례 때 입을 옷과 대접할 음식들을 의논하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고, 마을의 화합은 이런 사소한 대화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길성은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가다 얼굴이 붉어져 서둘러 자리를 피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설렘과 행복감이 가득 차올라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저물어가자 마을은 황금빛 노을로 물들며 한층 더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길성은 자신의 오두막 툇마루에 앉아 조상들이 남겨준 터전을 내려다보며 만약 자신이 포기했더라면 이 아름다움을 잃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바람결에 실려오는 숲의 향기를 맡으며 자신의 뿌리를 지켜냈다는 뿌듯함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희망을 동시에 느끼며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에는 철새들이 무리지어 날아가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서둘렀고, 마을의 모든 생명체도 각자의 보금자리를 찾아가며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 주막으로 모여 앉아 따뜻한 국밥과 술 한 잔을 나누며 오늘 하루의 보람을 서로 공유하고 위로했습니다. 월화는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길성의 자리를 항상 비워두어 그가 언제든 편히 쉴 수 있게 배려했고, 길성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했습니다. 이제 주막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마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이곳에서 마을의 평화를 유지할 지혜를 모았습니다. 술잔이 오가는 소리와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는 경쾌한 리듬이 되어 마을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길성은 잔치 끝에 남은 음식을 챙겨 마을 구석의 가난한 노파에게 가져다주며 그녀의 건강을 살피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따뜻한 인정을 베풀었습니다. 노파는 길성의 거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네가 있어 우리 마을이 이렇게 따뜻해졌구나 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길성은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쑥스러워했지만 그의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 마을의 차가운 벽을 허물고 사랑의 다리를 놓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의 밝은 달을 보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돌려주겠노라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을 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으며 도둑이나 악인의 침입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길성이 밤마다 마을 주변을 순찰하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사람들은 더욱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길성은 달빛 아래 고요한 마을 길을 걸으며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등불을 보고 그 빛들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자신의 평생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지며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늠름하고 든든하게 비춰져 오가는 바람조차 그 위험에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길성의 집 안에는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사냥 도구들이 깨끗하게 닦여 벽에 걸려 있었고, 그것들은 가문의 전통과 긍지를 상징하는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성은 매일 밤 도구들을 손질하며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고 자신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수양했습니다. 그는 비록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큰 부를 쌓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세상 그 어느 부자보다 풍요로웠으며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아는 진정한 대장부였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나무 향기가 감돌았고
길성은 그 향기 속에서 조상의 숨결을 느끼며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월화는 밤늦게까지 주막 정리를 마치고 달빛 아래 산책을 하던 중 길성의 오두막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길성이 얼마나 성실하고 우직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를 향한 존경심이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월화는 길성이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쏟은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조만간 마을 사람들과 함께 깜짝 잔치를 열 계획을 세우며 혼자 즐거운 상상을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길성과 함께 꾸려나갈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고 그 꿈은 곧 현실이 되어 마을 전체를 행복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밤의 정막을 깨는 것은 이따금 들려오는 올빼미 소리와 나뭇가지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툭 부러지는 소리뿐이었지만 그 소리마저 정겹게 들렸습니다. 길성은 따뜻한 구들방에 누워 천장의 석가래를 바라보며 지난 소동이 자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마을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위안을 얻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이 터전이 영원히 아름답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서서히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봄날의 꽃들이 만발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지상낙원의 풍경이 펼쳐져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길성은 마을 어귀에 새로 세운 경계석 주변을 청소하며 조상의 이름이 적힌 비석의 정중히 절을 올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길성을 보고 달려와 안기며 사냥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라대자 길성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재밌는 숲속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마을 공터에 울려 퍼지며 겨울의 추위를 녹여주었고 길성은 아이들의 눈망울에서 마을의 밝은 미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이 땅이 다음 세대에게도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하게 일하고 덕을 쌓겠다고 속으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길성의 집을 지날 때마다 우리 마을의 기둥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길성의 겸손한 태도는 사람들의 존경심을 더욱 불러일으켰습니다. 길성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항상 월화와 김영감의 가르침 덕분이라며 공을 돌리는 미덕을 보여주어 마을의 화합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외부의 유혹이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공동체가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정직한 사냥꾼 길성과 영리한 주모 월화의 지혜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며 마을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갔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사랑의 기억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가고 땅속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자 마을에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올랐으며 길성의 마음도 봄볕처럼 따스해졌습니다. 그는 겨우내 정성껏 돌본 꽃나무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을 보며 자연의 경이로움에 다시 한번 감탄했고 자신의 삶도 이제 꽃을 피울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월화와 길성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약혼식을 올리기로 했고 마을은 잔치 준비로 다시 한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합은 마을의 평화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이들의 행복을 빌며 자신들의 행복도 함께 기원하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막마당에서 열린 약혼식 날, 마을 사람들은 각자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선물을 가져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으며 정자나무 아래는 온통 잔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길성은 수줍은 표정으로 새 옷을 입고 월화의 곁에 섰는데 두 사람의 모습이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선남선녀가 따로 없다며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김영감은 주례를 맡아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마을을 위해 헌신하며 백년 해로하기를 당부했고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 소박한 의식은 마을 공동체가 하나로 묶이는 성스러운 축제가 되었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마을의 전설이 되어 후세에 전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본례를 마친 후 길성과 월화는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 상의하며 더욱 지혜롭게 마을을 이끌어 나갔고 두 사람의 집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길성은 더욱 성실히 산을 타며 마을의 식탁을 풍요롭게 했고 월화는 주막을 운영하며 마을의 화합과 정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두 사람의 선행은 이웃 마을까지 널리 알려져 많은 이들이 이 마을의 평화로운 삶을 부러워하며 찾아오기도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소중히 지키며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상올 마을은 세상의 풍패도 굴하지 않는 진정한 무릉도원이 되어 영원토록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복된 땅이 되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어느 고요한 밤, 길성은 월화와 함께 툇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밤의 정취를 느끼며 지난날의 고난을 웃으며 회상했습니다. 길성은 아내 덕분에 내가 이 집과 마을을 지킬 수 있었소 라고 고마움을 전했고 월화는 당신의 정직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죠 라며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날들도 지금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 약속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마다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은 달콤한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으며 마을 전체는 어머니의 품 안처럼 아늑하고 평온한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길성은 이제 더 이상 바보라 불리지 않으며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혜로운 사냥꾼으로서 자신의 삶을 당당히 지켜나가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마을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터전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정을 나누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임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숲의 짐승들도 길성의 발소리를 들으며 안심하고 잠을 청했고 마을의 흙과 돌조차 그의 발걸음을 반기며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길성의 하루는 그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해 기쁨의 눈물로 마무리되었으며 그의 인생은 한편의 아름다운 시가 되어 산골 마을의 공기 속에 영원히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깊어가는 산골 마을의 밤을 지키는 것은 은은한 달빛과 길성의 평온한 숨소리뿐이며 온 세상은 다시 고요한 휴식의 시간으로 접어들어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길성은 따뜻한 이불 속에 몸을 누이고 내일은 또 어떤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천천히 눈을 감으며 안식에 들었습니다. 주막의 월화도 마을의 어르신들도 모두가 행복한 꿈을 꾸며 평화로운 밤을 보내고 있으니 이제 듣는 이도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길성이 지켜낸 그 따뜻한 마을의 온기가 여러분의 꿈속까지 찾아가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기를 바라며 오늘 밤은 이만 이야기를 줄이고 영원한 평화를 기원하겠습니다.